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좀 혼용하기 쉬운 개념이죠. 선생, 멘토, 그리고 스승. 보내주신 여러 정법 강의 유튜브 영상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세 역할의 본질적인 차이,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단순한 정의 나열이 아니라 진짜 배움과 성장이 뭘까? 또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할까? 이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번 풀어가 볼까요? 네. 그 강의들을 보면요. 인간의 성장을 이렇게 100%로 봤을 때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. 선생, 멘토, 스승의 역할로요. 우선 첫 30% 성장.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겁니다. 정말 기본적인 배움의 단계죠. 학교 교육 같은 거요. 아, 네네. 우리가 보통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역할이군요. 지식의 첫걸음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30%에서 한 70%까지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. 이걸 멘토로 보더라고요. 멘토는 이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실제로 써먹고 또 적응하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잖아요. 네, 그렇죠. 응용 단계군요.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. 현대 사회가 뭐 경제나 지식 면에서는 거의 70% 수준까지 왔는데 뭐랄까 제대로 된 멘토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선생 단계에 머물거나 아니면 선생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. 이런 지적을 합니다. 아, 그 지점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식은 쌓였는데 그걸 잘 펼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은 부족하다. 그런 진단이군요. 그럼 마지막 30%, 그러니까 70에서 100% 완성으로 가는 그 단계는요. 그때는 누가 필요한 건가요? 바로 스승입니다. 스승은요, 이 강의들에 따르면 단순히 지식이나 활용법을 넘어서는 존재예요. 우리가 쌓아온 지식, 또 힘 있잖아요. 뭐 경제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이런 자원들. 이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. 그 근본적인 지혜. 이걸 열어주는 존재로 설명합니다. 아하. 네, 대자연의 법칙에 기반한 그런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을 이롭게 이끌기는 어렵다.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가진 힘을 쓸 줄 모르는 거죠, 결국. 지식 전수, 선생, 그리고 활용, 멘토,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용 방향 제시, 스승. 아, 이렇게 보니까 역할의 깊이가 확연히 다르네요. 이 스승 개념을 생각하니까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.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나요? 네네,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스승의 날이요. 이게 사실 본래 스승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. 과거에 그러니까 선생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관행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스승이라는 단어랑 막 섞이면서 좀 혼란이 생겼다. 뭐 이런 분석이죠. 혼란이요? 네. 구체적으로는 월급을 받는 교육자, 그러니까 선생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관행 있잖아요. 이게 자칫하면 촌지 문제로 갈 수도 있고요. 이것과 전통적으로 경제 활동 없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거죠. 생활할 수 있도록 용처를 드리는 것. 이런 스승에게 예를 표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아하. 사회는 변했는데 스승의 본래 의미랑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. 이런 문제적이군요. 그럼 이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거나 좀 현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더 나아가서요, 이 강의들에서는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이제 70% 수준의 성장을 이뤘다고 진단해요.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? 바로 이 축적된 역량. 이걸 개인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. 여기에 대한 스승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. 한구인,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한 역할론을 말하더라고요. 이걸 치운 목적이 단순히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는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. 와, 이거 시각이 독특하면서도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. 네,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많은 인재들이 아직 국내 문제나 뭐 개인적인 성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현실, 이걸 우물안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하던데요. 이걸 좀 안타까워하면서요. 진정한 스승을 만나서 시야를 넓혀야만 그래야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
혹시 진정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분을 만난다면요.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까요? 그리고 뭘 구해야 할까요? 가르침을 얻는 올바른 태도,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나요? 아, 네. 중요한 부분이죠. 강의에서는 진정한 스승은 어떤 물질적인 보답이나 맹목적인 존경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스승의 역할은 그냥 사람들이 각자 삶에서 좀 막힌 부분을 풀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,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, 그 자체가 스승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또 최고의 대접이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뭔가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.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실승에게 막 선물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겸허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배우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. 스승의 날 역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을 청하고 배우는 배움의 날이 되어야 그 본래 의미가 바로 선다.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.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나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다. 이런 의미겠죠. 네, 오늘 선생, 멘토, 스승의 차이를 통해서 성장의 단계를 쭉 살펴봤고요.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, 그 지혜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. 지식 습득 단계의 선생, 경험과 적용의 멘토, 그리고 올바른 방향 설정과 지혜로운 활용의 스승, 이 단계적인 성찰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저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특히 보내주신 자료 속 관점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승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은 우리 각자에게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잠자고 있던 지혜를 깨워준 그런 존재가 혹시 있었나요? 혹은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방향을 잃기는 더 쉬워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어디서 또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?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